이번 PPT에서는요, 미분과 그래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분과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것인데요. 전에 앞서 PPT 미분이란 무엇인가, 미분의 시작, 미분인가 무엇인가 해서 1차 미분함수, 2차 미분함수,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요, 이 미분함수 1차, 2차 미분함수는 그래프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이 미분과 함수의 그래프의 직접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dx분의 dy, y' 이것이 그래프에서의 의미, 이것이 그래프에 이게 0보다 크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다 그래프를 설명해야 돼요. 이게 딱 그래프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 다 그래프이거든. 이게 다 그래프에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걸 가지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1차 미분함수, 2차 미분함수는 그래프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그것을 이 내용들은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래프가 아니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뭐 증가율의 증가율,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도, 가속도 이런 거로도 다 이제 의미를 갖지만 여기서는 그래프와의 관계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프라는 거 이제 오목곡선이라는 게 있고 볼록곡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또 기울기가 증가하는 곡선, 감소하는 곡선, 또 함수의 곡선의 요소, 변곡점, 극대점, 극소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PPT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이 기본, 이 미분과 그래프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이 기본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 기본이 있으면은 응용이나 문제 푸는 것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풀 수 있습니다. 기본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기본을 제대로 가지면은 응용하고 문제 푸는 것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이 없으면 응용하는 것도 그때마다 전부 다 그 여러 가지 경우마다 이렇게 듣고 또 외우다시피 하고 풀어야 되고 문제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오면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이런 때는 어떻게 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걸 많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숙달을 해야 되는데 이 기본을 알고 있으면 10문제 풀 거를 5문제만 풀어도 다른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변수 x와 이에 해당하는 함수값 fx의 점, 이건 x고 이건 함수값인데 이건 y좌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 함수값의 이름을 y라고 하면은 xy, 이건 x축의 좌표, 이건 y축의 좌표입니다. 이들의 궤적을 그린 것이다. 그래프는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진다. 이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하지 않고요. 곡선의 성질, 곡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곡선의 안쪽으로는 곡선에 접하는 내접하는 원이 있다. 이것이 곡선입니다. 이 곡선에 내접하는 원이 있으면 그것은 곡선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삼각형 모서리 같은 경우요. 삼각형 모서리에는 이렇게 뾰족한 모서리에는 거긴 내접하는 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곡선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그맣다 하더라도 여기도 내접하는 원이 있으면 이것은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곡선과 내접하는 이 원과의 관계는 접선과
접선과 내접하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점으로 이은 선, 이 연장선, 이 선과 접선과는 직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와 내접원을 정의하는 특징입니다. 이것이 호와 이 호라고 하죠. 이 곡선과 내접원의 관계가 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은 이 선과 접선은 직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곡선이 이렇게 좁게 돌아가면요, 그러면 내접원이 이렇게 작아지고, 또 이렇게 곡선이 되면은 여기에 또 내접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에서 접점을 이은 선과 접선, 이 직선은 서로 직각을 이룹니다. 여기 보듯이 이렇게 돼서 여기 조그맣게라도 내접하는 원이 있으면 이것은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PPT에서 1차 미분, 미분이란 무엇인가 이거 하면서 1차 미분, 2차 미분을 배웠죠. 그래서 1차 미분 함수, 1차 미분 함수는 무엇이냐면 기울기 함수라고 했습니다. 기울기 함수라고 했어요. 이 dx분의 dfx 혹은 f-x라고도 쓰고 y-c라고도 쓰고 dx분의 dy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는데요. 이 dx분의 di, y-c 이것은 이제 x의 함수가 되죠. 당연히 x의 함수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함수는 어느 x점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 함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x값을 주면은 그게 기울기가 나오고, 여기서 x값을 주면 여기서 기울기가 계산이 되고, 여기 x값을 집어넣으면 이 기울기가 되고, 여기 x값을 집어넣으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기울기 함수죠. 그럼 잘 생각해 보면요, 이 각 점에서 기울기를 다 이렇게 해서 기울기 값을 내 가지고 이제 접선을 그려가면요, 이렇게 그려가면은 이 안쪽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곡선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곡선이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x분의 dy 이 함수의 점들을 전부 다 이렇게 띄우면 좀 이렇게 각이 지겠지만은 연속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이 모든 점에서의 여기다가 모든 점을 대입해 가지고 다 각 점에 대한 기울기를 이렇게 그려서 그 안쪽을 연결하면 이게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뭐로 결정되는가 하면 이 y' 1차 미분 함수로 그래프가 모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함수 곡선의 모양은, 그렇죠? 함수 곡선의 모양은, 그래프 곡선의 모양은 각각의 점에서 접선을 이어 그려 나가면 된다. 이게 각각의 점에서 접선을 다 그려 가지고 다 그려서 이렇게 그려서 나가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점점 그리면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차 함수가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은 그 곡선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3차 함수인데요. 여기서도 이것이 크게 보면 이게 여기에 내접하는 원이 있는 거거든요. 곡선 여기는 상당히 크겠습니다. 이렇게 큰 내접하는 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접선이 나오고, 그 다음 점에서 접선이 나오고, 여기서도 접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이제 접선이 수평이 되네요. 또 접선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계속 생겨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다 그려나가면요, 이런 3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선의 모양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1차 도함수, 1차 미분 함수라는 건 뭐냐? 1차 미분 함수는요, 그 곡선의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1차 미분 함수의 그 기울기를 다 이렇게 기울기 값을, 각 점에 대한 기울기 값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리면요, 이것이 곡선의 모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죠. 어느 점에서든 접선의 기울기는 그 접점에서의 1차 미분 값이에요. 미분 계수죠. 숫자를 넣으니까 여기다 여기 뭐 여기가 0, 0.01, 0.02, 0.03 해가지고 뭐 0.5, 0.51, 0.52, 0.53 이런 식으로 쫙 해서 접선을 그어 나가면요. 그건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선의 어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기울기 함수의 그 점에서 1차 미분 값이다 이거죠. 미분값. 이걸 우리가 미분, 요때 요거를 이제 미분 계수라고 하죠. 미분 계수. 계수는 어떤 상수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접선의 기울기는 그 1차 미분 함수의 그 점에서의 1차 미분 값이다. 이거죠. 여기다가 이제 어떤 값을 집어넣는 거죠. x에다가. 그러면 그 점에서의 점이 기울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1차 미분함수, 1차 도함수가 뭐냐? 1차 도함수는 그 곡선의 모양을 만드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차 미분함수는 함수의 곡선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다 이어가면 함수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수의 크기와 증가 감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를 얘기할 때요, 크다, 작다, 또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는 말이죠. 수는 크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작은 수, 큰 수. 그럼 작은 수, 큰 수가 뭐냐면은 우리가 수의 이제 x축으로 놨을 때 우측에 있는 수가 좌측에 있는 수보다 하여튼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측으로 갈수록 수는 커진다 혹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좌측에 있는 게 작은 수고 우측에 있는 게 큰 수입니다. 마이너스에서도 음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측에 있는 수가 큰 수고 좌측에 있는 수가 작은 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7보다 큽니다.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7보다 커요. 왼쪽으로 갈수록 수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수는 감소합니다. 그렇죠? 왼쪽으로 갈수록 수가 작아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수는 감소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는 커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는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요. 지금 큰 좌측으로 갈수록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7로 갈수록 수는 감소합니다. 그런데요. 가끔 어떤 설명이 나오는가 하면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한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방향으로 감소해야 돼요. 마이너스 방향은 이쪽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쓰면은요. 수학적으로는 이게 옳은 말이 아니에요. 수학적으로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갈수록 수는 감소하는 거거든요. 1, 마이너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감소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한다는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옳은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절대값이 증가한다. 이건 얘기가 되겠죠. 절대값이 하면 이게 절대값이 없어지니까 1, 마이너스 부하가 없어지니까 1, 3, 5, 7 이렇게 되겠지만 그냥 우리가 수를 얘기하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한다면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감소한다고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고 이게 들으면 혼동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방향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하면 좀 감소해요. 수는 이렇게 감소하는데 증가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적으로 옳은 말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감소한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딘가 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예를 들겠는데 경사는 어느 게 크죠? 경사는 이게 경사가 크죠. 등산할 때나 산에 올라갈 때 이 경사하고 이 경사가 크죠. 근데 수학에서는 이런 경사를 얘기할 때 기울기라는 걸 얘기하죠. 기울기 아실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많이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기울기라는 게 접선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기울기예요. 우리가 기울기를 얘기할 때 말이죠. A가 기울기가 큽니까? B가 기울기가 큽니까? 기울기는 수학적 용어예요. 수학적 용어. 기울기는요. 이 경우는 마이너스 1.5고 이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0.5예요. 수학적으로 기울기를 계산하면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기울기는 어느 게 큽니까? 어느 게 커요? 수학적으로 기울기는 수학적인 수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마이너스 0.5고 1.5고 이게 마이너스 0.5면요. 기울기는 이게 큽니다. 기울기는 이게 커요. 마이너스 0.5가 마이너스 1.5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B가 A보다 기울기가 커요. 마이너스 0.5가 큰 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울기를 보실 때는 뭐 경사도로 보시면 안 돼. 경사도는 그 수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그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죠. 경사도하고 기울기는 전혀 틀린 겁니다. 기울기는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기울기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 미분을 하시든 뭐 할 때 뭐 접선의 기울기 이런 말이 나와요. 기울기는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0.5고 여기서 기울기는 1.5예요. 그럼 어느 게 크냐? 당연히 이게 큽니다. 이것이 기울기가 큽니다. 그래서 B가 A보다 기울기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울기는 우측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울기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는 혹은 이 좌측으로 가면 기울기는 감소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하여튼 기울기라는 것은 수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쪽에 마이너스 0.5 값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5 값의 기울기보다 큽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접선의 기울기 미분할 때 혼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프를 볼 때, 그래프의 기울기를 볼 때 이렇게 혼동하시지 말고 기울기는 수학적인 기울기 값에 의해서 크다 적다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요. 기울기 함수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울기 함수는 이거죠. dx분의 dfx 혹은 f-x 그 함수의 이름이 y라고 그러면 y-x x의 함수죠. 혹은 dx분의 dy 이렇게 이제 몇 가지 방법으로 씁니다. 이건 기울기 함수예요. x의 함수입니다. 이 기울기 함수라는 것은요. 자, 그럼 이 기울기 함수가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f-x 그렇죠? f-x인데 이 x에서 어느 점 f-a 어느 점에서 이 점을 넣어서 기울기 값을 계산했더니 f-a가 0보다 크다 하는 얘기는요. 기울기가 이렇게 이 방향이 0보다 큰 거죠. 이건 기울기는 여기서 말이죠. 이 빨간 거로 그렸는데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울기를 따질 때는요. x방향에 우측으로 갔을 때의 y값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x가 우측으로 이렇게 갔을 때예요. 이게 이제 dx분의 dy인데 이거 분수에서 설명했죠. dx분의 dy는 뭡니까? x방향으로 1 분모가 1일 때 y값이라고 했죠. 분모가 1일 때 y값이 이게 분수의 의미입니다. dx분의 dy를 해석하면요. 이 값이라는 건 dx 값이 1일 때 y가 얼마 되느냐 이거예요. 분모 1단위당의 y값이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삼각형으로 그리면요. dx라는 건 이쪽으로 1 갔을 때 dx분의 dy라는 건 1 갔을 때 y값이 얼마 가느냐 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간 변화인데 이 점에서 그러면 f-a가 0보다 크다는 얘기에서 1.5라고 하면요. 여기서 1 갔을 때 y값이 1.5 이런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x는 우측 방향으로 1 갔을 때 y 방향으로 얼마큼 가느냐, 이 직선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dx분의 dy는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f-x가 1.5라서 1보다 크면은 이런 직선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점에서요. 이 점에서 이 기울기 직선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0보다 클 때는, 그렇죠? 1분의 1.5, 그래서 0보다 큰 겁니다. 1분의 1.5, 그렇죠? 그래서 1.5가 0보다 크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울기 함수에서 여기서 a 값을 넣으니까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 f-a, y-에서 여기다 a 값을 넣는 거죠. f-a에 어느 점에서의 값을 넣는 거예요. 넣어보니까 이게 1.5다 하는 얘기는 x가 우측으로 1 갔을 때 y가 1.5 이런 경사, 이런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의미에 이거는 기울기만 얘기해 줬어요. 기울기만 1분의 1.5. 그러면 이 직선의 함수, 이 직선의 식은 어떻게 나오죠? 이 직선의 식을 만들려면은 두 점을 알든가 한 점을 알고 기울기를 알면 그 직선의 식이 나오죠. 그렇지, 이 직선 함수의 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는 나왔고, 여기로부터 그 다음에 함수 fx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함수 fx에 a 값을 집어넣으면 이게 y좌표가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점을 한 점이 알아졌으니까 그 점에다가 이 기울기를 대입해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울기 함수인데요. 그러면 만약 A점에서 기울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직선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런 직선의 경우는 기울기는 제가 얘기했어요. 우측으로 가는 겁니다. dx분의 dy 값이 우측으로 1 갔을 이 f-a라는 값은요. 기울기라는 값은 이거니까 다시 반복 말씀드리지만 이건 dx가 1일 때 y 값이에요. 분모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수의 계산, 분수의 계산에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dx 값이 1일 때 y 값이에요. 이 dx분의 dy라는 이 식의 의미는 그래서 x가 1 갔을 때 y 값이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y 값이 마이너스 가죠? y 값이 마이너스 값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f-a가 마이너스 2, 기울기가 0보다 적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울기가 작다는 것은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x로 1 갔을 때 y 방향으로 갑니다. 기울기는 항상 x가 플러스 방향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계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울기는 그 점에서 우측 방향으로 해서 우측 방향의 값에 대한 y값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f-a는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식의 직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0보다 크냐 작다 하는 건 반드시 x방향으로 1 갔을 때 y방향으로 얼마가 올라가느냐, dx분의 dy의 값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이 값의 의미는 x방향으로 1 갔을 때 y방향으로 얼마 가느냐 이게. x방향으로 우측으로 1 갔을 때 얘기입니다. 우측으로 좌측이 아니에요. 우측으로 1 갔을 때 x방향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보면요. 이 함수에서는 1 갈 때 0.5죠. 1 갈 때 0.5에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하면 어느 것이 기울기가 큽니까? 이것이 크죠. 1.5니까. 그리고 이건 0.5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보다 큽니다. 그러면요, 이걸 보시면 이런 기울기라면 1 갈 때 마이너스 0.5예요. 여기서 이제 기울기 값을 A라고 대입했더니 이 값이 마이너스 0.5랍니다. 마이너스 0.5래요. 1 갔을 때 0.5. 그러면 이거하고 기울기가 어느 것이 큽니까? 바로 전에 설명했듯이 여긴 마이너스 2고 여긴 마이너스 0.5예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것보다 기울기가 큽니다. 이걸 잘 이거 혼동하시지 마세요. 혼동하시지 마세요. 경사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큰 것 같지만 경사라는 말은 수학이 없습니다. 경사라는 기울기가 있어요.
그리고 기울기는 x가 1 갔을 때 y의 변화 값입니다. x가 우측으로 1 갔을 때 y 값이에요. 이건 마이너스 0.5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0.5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이 기울기가 이것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 0보다 작을 때는요,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클 때는 별로 이렇게 이제 생각 안 해도 금방 이해가 가요. 이거보다 이게 경사가 크다.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경사는 이것보다 이것이 기울기가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세요.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함수를 그릴 때 기울기를 이해할 때 혹은 1차 미분 함수를 이해하고 그림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를 혼동하시면은 전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뭐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거를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울기라는 건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값이고 x에서 우측으로 1 갔을 때 y의 값입니다. 요 기울기 그리고 이건 수학적인 값이니까 마이너스 0.5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이 직선의 기울기보다 큽니다. 그럼 이제는요, dx좌승분의 d좌승 y 이것의 그래프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이 1차 미분함수죠. dx분의 dfx 1차 도함수, 1차 미분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합니다. 다시 한번 미분하면은 분모는 dx 곱하기 dx가 되고 이건 우리가 d좌승 fx라고 썼어요. 이건 자승이 수학적인 자승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간략하게 fx to the x 혹은 이걸 y to the x 그리고 dx 자승분의 d자승 y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dx분의 di 1차 미분함수가 이것이 1보다 크다면 이런 경사가 되겠죠. 이런 경사가 됩니다. 이것분의 이거니까 플러스 값이니까 이런 경사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점에서 이제 f-n은 0보다 커요. 근데 이 점에서의 dx좌승 d좌승 y 값을 대입 여기다가 이제 a 값을 집어넣으면은 이 값이 계산되는데 이것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건 기울기의 변화율이라고 그랬죠. 기울기의 변화. 0보다 크다는 건 기울기의 변화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 점에서는 기울기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기울기가 더 크죠. 이렇게 기울기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울기의 변화율이니까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 순간적으로 이 점에서 기울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순간적으로 더 커진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기울기가 커지니까 이쪽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2차 토함수의 값은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야죠. 곡선에서. 그래야지 이게 이 기울기가 이 점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기울기가 여긴 이렇게 되고 여긴 이렇게 좀 더 커지죠. 여기선 이렇게 되고 여기선 요 점에서는 또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dx좌승분의 d좌승 y 2차 도함수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요. 함수는 이런 모양의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양 곡선은 뭐죠? 우리가 오목곡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오목곡선에서는 dx좌승분의 d좌승 y 값이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 값이 0보다 큰 구간에서는 그래프는 오목곡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를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이런 경우도 이제 그 기울기 값은 0보다 커야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참에서 기울기의 변화율이죠. 기울기가 변화율이 여기서 다시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변하는데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죠? 기울기가 이렇게 더 누워져 이렇게 되게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야. 이거는 방향은 x 플러스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x 플러스 방향으로 항상.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기울기가 이렇게 크죠. 또 여기서는 이렇게 되죠. 이 점에 오면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 기울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점에서는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니까 이 접선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고 그래프는 표현할 수 없지만 이게 작다는 얘기는 순간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회전하면 이 점에 오면은 이만큼 누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엇이냐? 이건 기울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되면 이러한 곡선이 되죠. 이러한 곡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건 볼록 곡선입니다. 그렇죠? 그릇을 이렇게 거꾸로 엎어놨을 때 모양이죠. 그 볼록하다고 하죠. 그래서 dx자승분의 d자승 y 2차 도함수의 도함수 값이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그 곡선은 볼록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걸 볼 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이 방향으로 이제 기울기가 생기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에, 이거 제가 얘기했지만 기울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쟀다면 수학이 다 틀려요. 기울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는 겁니다. X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직선의 기울기는 0보다 작은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기울기의 변화율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울기가 점점 커진 데는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작을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누워야 되죠. 그렇죠? 이 기울기가 더 커진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이 마이너스 2고 이게 마이너스 0.5래면 어느 게 크다고 했죠? 이게 기울기는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거고 그 수학 값에 의해서 크다 작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이너스 0.5고 이게 마이너스이면은 이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눕는다 그러죠. 이렇게 눕고 이렇게 누울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기울기가 2차 도함수가 기울기의 변화가 점점 커지니까 이렇게 접선이 점점 누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때 곡선은 이러한 곡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여기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4 하면 굉장히 작고 여기서 마이너스 1 하면 점점 커지죠. 여기서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울기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접선에서 2차 미분 값이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오목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기울기가 0보다 작은데 그러면 이런 방향에 이제 접선이 생기죠. 접선이 생기는데 이 기울기의 변화, 2차 미분 함수, 2차 도함수의 값을 넣어보니까 이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죠? 작다는 얘기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해야지 기울기가 작아지죠.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것이 더 마이너스 2죠.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 값이 작아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서야 돼. 이게 쓸수록 이제 값이 커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는 거니까 여기서는 요만큼이지만 여기서는 이만큼 내려가죠. 점점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회전하니까 곡선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더 작습니다. 더 작습니다. 예.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곡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쪽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보면 이것이 0보다 크면은요. 2차 도함수의 값이 2차 미분 함수의 값이 0보다 큰 구간에서는요. 곡선은 오목곡선이 됩니다. 곡선은 오목곡선이 돼요. 그리고 2차
도함수 값, 2차 미분 함수의 값이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곡선은 볼록 곡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1차 기울기가 0보다 크냐 작으냐 이런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2차 미분 함수 값이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것은 오목곡선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미분 dx 승분의 d자승 y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이것은 볼록곡선이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1차 함수, 2차 도함수 같은 거 막 처리하고 그래프 나올 때요, 이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해석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 못 풉니다. 응용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그래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이 아주 필수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머리에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시고 응용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걸 혼동하시면은 이런 1차 미분, 2차 미분, 증가, 감소, 그래프 해석을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가 무슨 의미냐? 이것이 0보다 크면은 곡선은 오목곡선이 되고 0보다 작으면 볼록곡선이 된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요,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곡선은 오목곡선과 볼록곡선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곡선은 오목곡선과 볼록곡선 두 가지로 구성된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곡선은요, 오목곡선과 볼록곡선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곡선이나 어떤 함수의 그래프나 다 보면요, 오목곡선 아니면 볼록곡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프 모양이 여러 가지고 막 사인, 로그 함수, 다항식 함수, 2차, 3차, 4차 함수 나오고 사인 함수,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다 나오는데 그 모든 곡선은요, 오목곡선 아니면 볼록곡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어져서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곡선은 오목곡선 아니면 볼록곡선이에요. 그러니까 함수의 곡선을 보시다 이게 오목곡선이냐, 내가 보고 있는 요 자리가 오목곡선이냐, 볼록곡선이냐, 그것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목곡선은 이제 기울기가 증가해가는 곡선이고, 볼록곡선은 기울기가 감소해가는 곡선이다. 그렇죠? 바로 전에 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0.5인데, 여기서 1 갈 때 얼마 올라가는다. 이게 곡선이죠. 올라오면 여기서 1 갈 때 2가 가요. 그러니까 점점 이 곡선이 이렇게 돼야죠. 0보다 크니까 dx자승분의 d자승 f가 0보다 크니까 이거는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방향은 우측 방향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좌측 방향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측 방향으로만 봤을 때 기울기 값이 점점 커지니까 dx자승분의 d자승 f 값이 0보다 커요. 이건 오목한 곡선입니다. 이 경우라도 이 점에서는 1분의 마이너스 2고 이 점에서는 1분의 0.5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기울기를 볼 때는 반드시 우측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우측으로 1 갈 때 y값이에요. 여기서도 우측으로 1 갈 때 0.5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기울기가 커지죠. 점점 우측으로 갈수록 기울기 값이 커집니다. 그렇죠? 기울기 값이 커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0.5니까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0.5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증가합니다. 그럼 보시면 알죠? 오목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목곡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dx승분의 기울기의 증가 y2' 값이 0보다 작다는, 여기서 어떻게 죠? 이렇게 1분의 2가 됐다가 점점 적어져가 여기서 1분의 0.5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작아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볼록곡선이 되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또 우측 방향으로 항상 진행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0.5 정도 되네요. 근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는 1에 마이너스 2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0.5에서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기울기의 변화율이 0보다 작다 말입니다. 그렇죠? 변화율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모양이 당연히 이렇게 돼가지고 볼록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값이 마이너스 0.5가 마이너스 2보다 커요.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감소한다는 의미는 이 기울기의 변화율, 이것이 0보다 작은 것이죠. 이것이 기울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니까 dx자승분의 d자승 y 점점 작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작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목곡선하고 볼록곡선으로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2차 미분 함수 값입니다. 2차 미분 함수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하려면 2차 미분까지 하셔야지 그래프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2차 미분 함수를 모르면은 이거 전혀 그래프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2차 미분값은 기울기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 걸 나타낸다 이거지. 0보다 크면 기울기가 증가해요. 이것도 0보다 크니까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기울기가 감소하는 거고, 기울기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함수의 2차 미분값이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는 오목곡선이 되고,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볼록곡선이 된다. 이거를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오목곡선하고 이제 곡선은 함수의 그래프는 오목곡선하고 볼록곡선하고 다 이것이 이 두 개가 다 이 두 개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근데 오목곡선도 이제 몇 가지 모양이 있어요. 몇 가지 아래와 같은 이제 모양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 끝점을 보면요. 이건 이제 오목곡선이니까 dx좌승분의 d좌승 y가 이게 기울기의 변화가 0보다 큰 것이 오목곡선이라고 했죠. dx좌승분의 d좌승 y가 0보다 큽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끝점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끝점에서 이렇게 다 0보다 작은 이런 곡선은 이제 이렇게 그냥 이런 식의 곡선이 되겠죠. 0보다 여기도 0보다 작고 여기다 0보다 작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0보다 작은데 이쪽 끝점에 가서는 0이 되는 이런 곡선도 이제 오목곡선의 한 가지 이런 게 나올 거고, 혹은 이제 y-가 기울기가 0보다 큰데 시작점에서 여기서 이제 0이고 수평이고 그 다음에 점점 커지는 이런 모양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건 또 여기 이제 기울기가 0보다 작은 상태고 기울기가 0보다 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곡선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거와 대칭이고 이건 이거와 좌우 대칭인 것 뿐이에요. 이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울기가 큰 거고 0보다 1차 도함수 0보다 큰 거고, 이런 대칭은 0보다 작은 쪽이죠. 그러니까 0보다 y- 기울기가 0보다 작은 쪽은 이거고 0보다 큰 오목곡선은 이것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것도 오목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쪽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0보다 작아요. y-가 여기서는 y-0이고 y-가 0보다 커지죠. 그러니까 다 이 오목곡선인데 기울기가 커가는 것이 오목곡선인데 여기서는 커졌다. 그 다음에 0이 점점 작아지는데 이것이 이제 y-가 커지면서 0이 되고 다시 플러스로 올라가면 이런 뭐죠? 이게 이제 극소점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극소점이 만들어져요. 볼록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점이 y-가 0보다 크고 또 끝점도 0보다 크면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쪽 시작점에서 0보다 크다가 끝점에서 0이 되면 이런 끝점에서는 수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평에서 이렇게 쭉 내려올 거고요. 이때 이제 기울기가 0보다 적은 거죠. 근데 여기 이제 0보다 적은 데서 0보다 적은 거로 끝나면 다시 이런 곡선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기울기가 큰 경우에 이제 볼록 곡선이고, 이건 기울기가 0보다 적은 경우에
볼록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기울기가 0보다 커졌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작아지는 경우죠. 이건 이제 dx좌승분의 d좌승 y, 기울기는 점점 감소하는 거죠. 이건 다, 이 그래프는 다 기울기가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극대점 같은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목곡선이 끝에 가서 수평이 되느냐, 그거 하나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 이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극사점 같은 모양이 되는 겁니다. 오목곡선이 이제 이게 기울기가 점점, 이게 보셔야 돼. 이건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커졌는데 마이너스에서 0으로 커졌다가 다시 플러스로 커지는 거예요. 볼록곡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크면 이런 식으로 됐다가 여기서 끝에서 수평이 되거나 수평에서 다시 내려가거나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죠? 볼록곡선이라는 건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거죠. 플러스에서 쭉쭉 감소하다가 0이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저게 점점 어떻게 돼요? 크게 감소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대점 같은 모양이 됩니다. 결국은 곡선은요, 이거로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곡선은 이것이 다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래프 조합. 그러니까 이거는 뭐 똑같은 건데 끝점에 가서 수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고, 뭐 이거는 서로 대칭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0보다 적고 기울기가 0보다 크고, 그러니까 이거나 근본적으로 다 똑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0보다 작아졌다 0이 됐다가 커졌다 이렇게 증가하는 거니까 크게 그거죠. 이것도 모양 보면 똑같습니다. 이런 모양이 돼서 끝에 가서 수평이 되건,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플러스에서 점점 적어져서 0이 됐다 점점 작아지면 이건 이제 극대점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프를 이루는 그래프의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이 이 2차 미분 함수의 값, 기울기의 변화의 값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함수, 1차 기울기에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면 이런 방향으로 되고 플러스면 이런 방향이 되고요. 마이너스에서 갔다 0으로 갔다 플러스 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여기서는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데 플러스 값에서만 있으면 이런 모양이 되고, 플러스 값을 갖다 0이 되면 이렇게 되고, 감소하는데 0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이런 모양이 되고, 그냥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계속 가면 이런 모양이고, 그래서 플러스에 갔다가 0이 됐다 마이너스로 가면 이런 모양의 극대점의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요, 오목곡선과 볼록곡선의 연장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어가면 곡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 페이지에서 10번과 5번을 결합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 볼록곡선하고 오목곡선이 연장이 된 거예요. 볼록곡선에. 이런 경우에 이 점을 변곡점이라 하죠. 곡선이 변한답니다. 오목곡선이 볼록곡선이 되고 볼록곡선이 오목곡선이 되게끔 이 변하는 자리예요. 곡선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곡점이에요. 곡선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곡점인데 이런 경우는 볼록에서 오목곡선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곡선이 오목곡선에서 볼록곡선 혹은 볼록곡선에서 오목곡선으로 변하는 점이 변곡점입니다. 이것이 변곡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7하고 3하고 더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오목곡선에서 볼록곡선으로 변했죠. 여기가 변곡점입니다. 또 6번하고 4번하고 해서 6번, 4번을 연장하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것도 오목곡선이 되고, 이건 볼록하죠. 이 오목곡선에서 볼록하는 걸 변했으니까 이건 변곡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만 있으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극소점, 10번이면은 이건 극대점 이렇게 되죠. 1번만 있으면 이런 모양의 곡선 부분이고, 4번만 있으면 이런 모양의 곡선 부분이고, 뭐 6번이면 이런 곡선 부분이고, 9번이면 이런 곡선이고, 2번하고 8번 하면 또 이런 곡선의 모양이 됩니다. 여기는 오목곡선에서
볼록 곡선으로 변하니까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변곡점이라는 그거예요. 변하는데, 곡선이 변하는데 오목곡선에서 볼록곡선으로 혹은 볼록곡선에서 오목곡선으로 변한다 해서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변곡점이란 설명했듯이 곡선이 오목곡선에서 볼록곡선 혹은 볼록곡선에서 오목곡선으로 바뀌는 그 지점이 되어 변곡점이란, 이 점에서는 내접원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이쪽에 이런 경우는 이제 오목했다가 볼록으로 바뀌는데, 이쪽 오목한 쪽으로도 내접원이 하나 생기겠죠. 또 이게 이쪽으로 볼록이 쪘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또 내접원이 생길 거예요. 볼록한 쪽으로. 그래서 이 점에, 이 변곡점에서는 내접원이 두 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접원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서로 반대편이죠. 이 오목한 쪽에서는 이렇게 내접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볼록한 쪽에서는 이렇게 볼록한 이쪽으로 우측으로 내접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서로 반대편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두 개의 내접원에 접하는, 이게 원이 이게 두 개가 접했으니까 거기에 접하는 접선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이 접선은 이쪽 내접원에도 접하고 이쪽 원에도 접하고 결국은 이 곡선에도 접하고 이 오목곡선에도 접하고 볼록곡선에도 접하고 결국 두 개의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하나의 접선이 만들어집니다. 저 변곡점에서는요. 그래서 이 접선의 경우에는 물론 여기서 기울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접선에서는 dx분의 df 이 값이 0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접선이 점점 커지죠. 증가하다가 요 점에서는 순간적으로 접선의 변화율이 0이 되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정지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볼록곡선이니까 감소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dx분의 d자승 f 2차 투함수의 값이 0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순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죠. 오목곡선이에요. 이거 증가하다가 여기 변곡점에 와서는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정지해. 그래서 0이에요. 순간적으로 정지해도 정지했다가 방향을 다시 틀어서 이쪽으로 점점 감소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곡점을 찾으려면, 이 점을 찾으려면 2차 투함수의 값이 0이 되는 x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곡점에서는 함수의 기울기의 변화율은 순간적으로 0이 돼요. 기울기에 이렇게 증가하다가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다시 감소해요. 그렇죠? 증가하다가 감소하려면 순간적으로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증가하다가 순간적으로 변화율이 0이 됐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려면 반드시 0이 되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려면. 그래서 기울기 순간적으로 여기서는 기울기의 변화율이 0이에요. 그래서 dx분의 d 자승 f가 0이 되는 점이 변곡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곡점에서는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변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정지했다가 다시 이제 기울기가 여기서 작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식으로 표시하면 dx d 변곡점에서는 y2 다시 이 2차 미분 함수의 값이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미분 함수를 구해서 거기서 2차 미분 함수의 값이 0이 되는 x값을 구하면 그게 변곡점의 x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래프는 3차 함수의 아주 그 표준 그래프 형식입니다. 그래프 표준 모양이에요. 자, 그럼 이 3차 함수에서 A와 B점, 지금 우리가 극대점, 극소점이라고 하죠. 극대점, 극소점. 그러면 여기서 극대점에서는 이 기울기가 0이 되죠. 그러니까 A하고 B점에서는 dx분의 df, 이게 기울기 함수죠.
f-x dx분의 dx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y-가 값이 0이 돼요. 요 점에 값을 대입하면요. x에다가 요 a점에 x좌표를 대입하면 이때는 요 점에서는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b에서도 마찬가지예요. a와 b점을 극소점이라고 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은 수평을 이루죠.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수평이라는 얘기예요.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미분 함수는 기울기 함수죠. 그러므로 꼭지점에서의 1차 미분 값은 0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극대점, 극소점의 꼭지점에서는요. 요건 이제 우리가 보통 그래프상에서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 함수인 1차 미분 함수는 기울기가 0이라는 것만 알려줄 뿐이며 이 꼭지점이 최대가 되는 꼭지점이냐 혹은 최소가 되는 꼭지점이냐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에요. 그래서 이건 최대가 되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극대점이라고 하고 이건 극소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 이제 y-값이 극대값, 이때 y-값이 극소값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읽어드리면 기울기 함수인 1차 미분 함수는 기울기가 0이라는 것만 알려줄 뿐이며 이 꼭지점이 최대가 되는지 혹은 최소가 되는 꼭지점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꼭지점이 최대 꼭지점, 즉 극대값이 나오는 점인지 혹은 최소 꼭지점, 극소값이 나오는지를 판별해 주는 식이 2차 미분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이 점에 2차 미분 함수를 구해 가지고요. dx자승분의 d자승 y, d자승 f 이 2차 미분 함수를 구해 가지고 그때 2차 미분 요 a점에 이제 x좌표를 넣어야겠죠. a 2차 미분 값이 0보다 작다. 0보다 작으면 말이죠. 그러면 이 경우는 0보다 작으면 뭐라 그랬어요? 곡선이? 볼록곡선이라고 했죠? 볼록곡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볼록곡선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볼록곡선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대값이 되는 것입니다. 극대값이. 이게 0보다 작으면 이 점에서 D2차 미분 함수의 값이 여기다 이제 A 값을 A 좌표를 대입해야죠. 그래서 A를 대입해서 이 값이 0보다 적으면 이건 극대값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볼록 꼭지점이면 기울기는 감소하는 이때 이제 이 2차 미분 값이 0보다 작으면 이때는 이것이 볼록 곡선이 되니까 극대점이 됩니다. 여기서는 극대점이 돼요. 그리고 2차 미분 함수의 값이 만약에 2차 미분 함수의 값이 0보다 크면은 뭐라 그랬죠? 점점 0보다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0보다 점점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뭐죠? 오목곡선이 돼 가지고 여기서는 극소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미분 함수를 구하셔요. 구하셔서 0이 되면은 여기가 극대점 아니면 극소점이에요. 그러면 그때 2차 미분 함수를 구해서 2차 미분 함수에서 그 값이 이 점에서의 x좌표가 있겠죠. 그 값이 0보다 작으면 극대점이 되는 거고 0보다 크면은 극소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1차 미분 함수와 2차 미분 함수만 해가지고 이게 극소점이냐 극소점이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0이 되는 자리를 구하면 요 점 변곡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변곡점을 더 설명드리면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는 세 가지 곡선이 만들어지는다. 세 가지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변곡점 좌우로 극대 극소점이 생기는 경우에요. 이게 극대점, 극소점 이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주위로 1차 미분 함수가 0이 되죠. 이 점에서 극대점
혹은 극소점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변곡선에서의 접선이 수평이고 그 좌우 극대 극소점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모이면은 이 변곡점에서 기울기는 이제 수평 0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극대 극소점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변곡점에서 접선이 수평이고 좌우로 극대 극소점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렇게도 생기고 혹은 변곡점에서 접선이 수평이 아니고 좌우로 극대 극소점도 없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도 이렇게 되는데 이건 오목곡선에서 볼록곡선으로 바뀌어서 변곡점이고 여기 이때 변곡점의 이 접선은 수평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대한 그 3차 함수, 이 3차 함수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죠. 변곡점에서는 이렇게 극대 극소점이 되는 있는 변곡점 혹은 그 변곡점에서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 여긴 요점에서도 수평이 되고 이것도 끝에서 수평이 돼서 이제 수평 접선이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양쪽에 접하지만은 이때에는 그 접선의 기울기가 수평이 아닌 경우 이런 세 가지의 모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함수의 미분 함수, 1차 미분 함수, 2차 미분 함수와 그 그래프의 관계, 그걸 설명을 쭉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요약하면요,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의 요소, 어떤 요소로, 어떤 모양의 그 선이 그래프를 만드는가, 이런 거죠. 직선인 경우 이제 dx분의 dy가 일정이에요.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니까 직선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증가하는 곡선, 상승하는 곡선, 증가하는 곡선은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죠. 그 다음 하강하는 곡선, 감소하는 곡선은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고, 이거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죠. 여기서 상승한다, 증가한다는 거 방향은 x를 플러스 방향으로 항상 보는 것입니다. x를 플러스 방향으로 항상 보면서 상승하고 증가하는 거지 반대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x는 플러스 방향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오목곡선은 이건 뭐 알죠?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인데 2차 미분 함수가 0보다 그렇죠? 크면 오목곡선, 2차 미분 함수 2차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으면 볼록곡선. 뭐 이게 이렇게 뭐 길게 말로 썼지만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극대 극소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2차 도함수 값이 0보다 작으면 어떻죠? 볼록곡선, 0보다 크면은 오목곡선. 이걸 빨리 기억을 해내셔야 돼요. 0보다 작다면은 얼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볼록곡선이 0보다 크면은 얼른 생각하셔야죠.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은 오목곡선. 변곡점이라는 건 이것이 0이 되는 거고요. 2차 도함수 값이 이게 0이 되는 거고 2차 미분 함수 값이 0이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 이제 dx분의 dy가 0이 될지 혹은 0이 되면 이게 극대 극소점이 되는 거고 0보다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서 내용상으로는 많은 것 같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dx분의 dy하고 dx자승분의 d자승과 이 1차 도함수, 1차 미분 함수와 2차 함수 미분가 다 곡선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이게 곡선의 모양 다예요. 곡선을 이루는 그 요소 다인데 그건 다 1차 도함수나 1차 미분 함수나 2차 미분 함수로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1차 미분 함수 dx, dy와 2차 미분 함수 이것의 조합으로 곡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dx는 보듯이 항상 우측 방향이에요. 우측 방향 상승하느냐 증가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볼 때 다 우측 방향으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 페이지는요, 여태까지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그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각각의 그래프는요, 스스로 보시고 한번 생각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모든 그래프의 모양은 1차 도함수 dx분의 dy와 dx자승분의 d자승 y 이 값에 의해서 그래프 모양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이건 무슨 그림이냐면 우리가 극대극소를 따질 때는 그 점에 아주 가까운 범위 안에서 따지는 겁니다. 가까운 범위에서 따지는 거지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극대고 이게 극소되고 뭐 이렇게 이상해지죠. 그 극대극소란 그 점에 가까운 점에서 그 옆보다 그 좌우값보다 커먼 그 극대점이에요. 이것도 이런 점에서 A점보다 아주 좁은 좌우의 좁은 범위 안에서 이것이 최소값이 되는 걸 극소점이라고 하는 것이지 넓은 범위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요 점에서 좌우를 보는 거예요. 요 점에서 가까운 좌우를 보는데 이 점이 그래도 제일 높으면 극대점이고요. 이런 경우도 요 점에서 가까운 좌우를 보는데 거기도 요 점이 제일 낮으면 이것이 극소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곡선도 여태까지 설명한 것을 여러 가지 곡선의 모양에 대해서 1차 미분 함수의 값과 2차 미분 함수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0이냐,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으냐,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서 그린 것이니까 이걸 잘 해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번 그래프는요, 이것은 이제 3참수의 아주 표준형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미분함수, 1차 미분함수와 2차 미분함수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보고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요, 여기서는 2차 도함수를 먼저 2차 미분함수 식을 구했어요. 2차 미분함수 식이 x-0.5라는 것으로 구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3참수는 한 번 미분하면 2참수가 되고 두 번 미분하면 1참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는 것이 변곡점이죠. 그래서 x는 0.5에서 변곡점이 됩니다. 이 점을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2차 미분함수죠. 이 0.5보다 작으면 dx자승분의 d자승 0보다 작으니까 0.5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여기서는 0보다 작으면 곡선이 어떻다고 했죠? 이것은 볼로 곡선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로 곡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x가 0보다 큰 이쪽 구간에서는 우측 구간에서는 이게 0보다 크니까 이게 되죠. 2차 미분 함수가 0보다 크니까 오목곡선이 되죠.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니까 이게 오목곡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구했으니까 dx분의 dy가 0이 되는 이건 극대점 아니면 극소의 수평이 되는 점이죠. 이 점을 찾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2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은 이쪽 왼쪽에 있으니까 이 점이 극대점이 되고 여기가 극소점이 돼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울기가 0보다 크고 dx분의 dy가 0이 되고 여기서는 dx분의 dy 기울기 함수가 다 마이너스가 되죠. 0, 그러다가 여기에서 0이 되고 다시 여기는 0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참수의 특성은 이것은 꼭 이 변곡점에 대해서 그래프가 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참수를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점은 말이죠. 이 1차 함수와 2차 함수는 이 그래프의 모양을 다 결정해 주지만 이 그래프의 위치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위치는 몰라요. 이 해석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1차 함수와 2차 미분함수, 1차 미분함수, 2차 미분함수는 그래프의 모양은 거의 완전하게 결정해져요. 그러나 이 그래프의 위치는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함수는 말이죠. 우선 모양이 결정나서 모양이 결정나고 위치가 결정나면 그 함수가 결정나고 함수식이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함수식이 나오는데 위치는 못 가르쳐주는, 위치는 모르는 식이 나와요. 여기서는요. 그리고 이제 이 위치는 다른 방법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이번 PPT에서는요, 미분함수, 1차 미분함수, 2차 미분함수와 함수의 그래프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1차 미분함수, 2차 미분함수는 그래프를 만들고요. 그래프를 만들고 그것으로 그래프 모양을 전부 다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프는 1차 미분함수, 2차 미분함수로 해석이 다 되고요. 또 1차 미분함수, 2차 미분함수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접선, 기울기, 극대, 극소, 오목곡선, 볼록곡선, 변곡점, 뭐 2차 미분계수, 2차 미분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사실은 1차 미분함수 미분함수와 그래프와의 관계에 대한 아주 필수적인 기본을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모든 미분과 혹은 나아가서 적분까지 하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PPT는 거의 완전히 이해하고 숙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응용과 실전 문제 풀이는 필도의 홈페이지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